6월 진짜 입시 설명회 입시 3학장 프리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작을 얘기할 때 오버뷰라고도 하고 인트로덕션이라고도 하는데 프리뷰라고 하면 시사회 같은 데서 얘기하는 무슨 평가 같은 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프리뷰는 6월 7일 날 하고 진짜 설명회 2026 전형 변화된 거 특징들 우리 방향 예측 같은 거 이제 주말에 좀 더 갖다 두면서 6월 10일 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뷰는 뭐 여러 가지 특징들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어떤 대학을 가고 싶어 하는가? 대학은 어떤 학생을 선발하고 싶은가?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뭐 많은 대학이 설명하는데 비교적 솔직하게 설명한 것은 서울시립대였습니다. 서울시립대 유튜브에서 보면 대학이 어떤 학생을 좋아하는지, 왜 좋아하는지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교과, 종합, 논술 전형을 설계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설계하는 건 두 가지죠. 우선은 대학 서열화를 좀 희석시키겠다. 이런 데 목적이 있어요. 근데 희석시키겠다고 얘기하고 사실 대학 서열에 민감한 곳은 대학들이긴 합니다. 그거는 이제 실제 유튜브에서도 그 말을 해요. 서열이란 말을 하고 서열에 대한 희석이란 말도 합니다. 확인해 보면 나옵니다. 근데 이제 대학은 어떠냐면 이 유튜브에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우수한 학생이면서 우리 학교에 와서 안 그만둘 학생을 좋아합니다.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이에요. 우리 학교에 왔는데 더 우수한 학생이면 다른 학교를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수한 것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이 학교 정도까지밖에 못 가는 거. 그거는 이제 뭐 정시 서열로도 나올 수 있고요. 교과 전형 운영하는 것도 그런 것들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수하면서 학교에 왔는데 그만두고 재수를 하거나 반수를 하거나 편입을 하면 학교가 안정적으로 운영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수한 학생을 뽑기도 하지만 안 그만둘 학생을 뽑기도 하고 그래서 우수한 학생을 뽑으면서 충원율이 많이 나오지 않게끔도 하고 그러니까 예컨대 뭐 고려대학교 계열적 화평이라든지 성균관대학교 과학인재전형 같은 경우는 영재고 가고생만 선발하잖아요. 갈 데가 없어요. 거기서 이제 등급이 좀 나쁜 학생들이 들어오니까.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입학사정관들, 뭐 서울시립대뿐만 아니라 뭐 무수히 많은 대학들이 종합전형, 교과전형, 논술전형, 정시 수능전형으로 어떤 학생들이 와서 어떻게 학교 생활을 하는지, GPA 평균은 어떤지, 추이는 어떤지 이런 것들에서 종단 연구 분석을 합니다. 이런 시스템은 이제 고교 기여대학 지원 사업이기도 한데요. 이런 종단 연구를 통해서 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들어온 학생들이 더 우수한 학생이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 100% 뽑으면 되잖아요. 그렇게는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형 유형별 등록률이라는 게 있고요. 중도 탕락률도 있고 학교에서 하는 또 비교과 프로그램 이수하는 정보들도 있는데요. 성적만으로 선발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면 교과전형 운영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교과전형 운영해요. 교과전형 운영하면서 입결이 비슷하게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수능 최저를 대학들이 서로 다르게 두죠. 그리고 또 최저를 많은 대학들이 낮춰요. 어떻게든지 객관적인 등급이 높은 학생들, 등급이 좋은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논술 전형은 또 거꾸로죠. 자사고 특목고생을 뽑으니까 교과 비율을 낮추거나 없애거나 이런 식으로 하고 정시 전형에서도 뭐 탐구 가산점을 어떻게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다 종단 연구에서 하는 겁니다. 이 종단 연구는 고교 기여대학의 지원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입학처는 입학 통계라고 봐야 되는 부분들이 많고요. 우리 꾸러미에서도 수시 검색기라고 나오는데 거기에 정말 다양한 통계들이 있어요. 그런 통계들을 통해서 손해보지 않고 입학할 수 있는 거, 그런 걸 찾아주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중도 탈락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중도 탈락률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대학에 입학했는데 그 학교가 마음에 안 들어서 재수나 반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도 탈락률이 높게 되면 학생도 괴롭지만 대학도 괴로운 거예요. 그 서영고 같은 경우에는 재수해서 메디칼 같은 데로 더 많이 가서 중도 탈락률 높지만 그 아래 대학들 또 중도 탄력률은 높아요. 거기는 재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3수, 4수까지도 해요. 그렇게 되면 대학이 어쩔 수 없이 그 빈 인원을 또 편입학으로 선발하게 되기도 하죠. 대학이 우수한 학생을 평가하는 것처럼 학생들도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하는데 단 한 장만 쓰라고 하면 그런 상향 지원은 못할 거예요. 6장을 쓰게 되니까 포트폴리오를 만들면서 흔하게는 많이 말하지 않습니까? 뭐 상향 지원, 소신 지원을 하고 뭐 적정한 지원은 어디입니까? 그다음에 안정 지원은 어디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뭐 내가 안정이라고 쓰는 게 학생들 입장에서는 자기 관점이니까 거기가 적정한 대학이기도 하고요. 수시는 사실 한 장만 합격해도 되긴 돼요.
정시는 석장이라고 하지만 가군이 사실 가나군보다는 좀 후기의 개념이니까 가군, 나군 중에서만 골라야 되니까 두 장밖에 없는 경우이지만 수시는 여섯 장이니까 한 장, 두 장만 붙어도 되긴 되거든요. 근데 그 한 장, 두 장조차도 붙지 않게끔 쓰고 정시에서 점수가 안 나오고 재수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반대로 너무 안전한 걸 많이 써서 네 장, 다섯 장씩 붙는 경우인데 이 두 가지 경우는 전부 다 실패하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두 장 정도만 붙으면 좋다. 학생의 입장에서는 대학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괴상하게 서열 입결을 뭐 희석시키기 위해서 모집 인원을 줄이고 전형을 잘게 여러 개로 쪼개고 학생부 종합전형도 지금 면접형 서류형에서 또 나누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전형을 6개씩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30명짜리 학과에서 정시까지 포함해 보면 7개 전형을 하면 한 전형당 4명씩 뽑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참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안 하고 학생의 입장에서만 생각을 한다면 문이과 계열 구분만 딱 하고 광역 모집을 하면 좋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 입학사정관은 또 별로 할 일이 없게 되어져 버리게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대학 서열이라는 것은 수능으로 나오는 누배, 그리고 교과전형으로 나오는 학생부 등급, 이거 갖고 나와요. 그 이 대학 서열이 유지된 곳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2점 몇 등급인데 어디 가요? 라고 물어보는데 서울대 일반 전형 내면 웬만하면 다 2등급 넘어가요. 그런데 그 학생들이 서울대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 학생들이 성균관대학교는 내주거든요. 이런 게 수시예요. 그러니까 교과 전형은 마치 정시에서 수능 점수에 맞춘 배치표 혹은 진학사 모의 지원에 맞춰서 대학에 진학하는 것처럼 대교육 어디가에서 나오는 교과 등급 그거 보고 70%를 이제 줄을 세워서 하는데 문제는 이 70%의 교과 등급이라는 게 학과별로 똑같게 나오질 않거든요. 뭐 상위권 대학이라고 해도 1.5부터 2등급까지 나오는데 2등급이 더 좋은 학과인 경우도 있고요. 1.5가 아주 나쁜 학과인 경우도 있거든요. 보수적으로 본다는 게 아니고 이럴 때는 평균적으로 봐야 됩니다.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입시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대학 서열이라는 게 결국 있을 수밖에 없어요. 두 군데 대학을 붙으면 어디가 갈까요? 정시의 세계에서도 그래요. 나군에서 성균관대학교, 서강대학교 둘 중에 하나만 써야 되거든요. 수시에서도 6장을 써야 되는데 상위권 막 쓰다 보면 성수한 중에 하나밖에 못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때 그게 서열인 거예요. 그게 선호도거든요. 근데 사실 그 차이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성수하는 어디에 가나 마찬가지긴 하거든요. 그럼 이럴 때는 소비자들은 어떻게 생각할 거냐? 라고 생각해서 역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서열 나누기가 비교육적이긴 한데 그건 사회가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사회가 서열 나누기 안 하려면 고교 평준화하고 대학 평준화하면 되거든요. 입학사정관들이 뭐 학생부 종합전형 갖고 뭐 잠재력 있는 학생을 뽑는다 이런다고 뭐 서열이 희석되고 이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수시는 전기전형이고 정시는 일종의 후기전형이에요. 수시에서 대학이 충분히 괜찮은 학생들을 각자 자기들이 정한 기준에 따라서 선발하고 그 다음에 남는 학생들이 정시를 가게 되는데 애초부터 정시만 준비하는 학생들도 당연히 있어요. 자사고나 특목고나. 그리고 일반고에서도 재수를 하면서 첫 해에는 수시만 준비했다가 두 번째 해 정시로 가게 되죠. 수시로 갈 수 있는 대학이 얼마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어떤 특정 과목만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넥스트 이어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위험한 전략이에요. 골고루 잘해야 된다. 편식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학교라고 치자고요. 뭐 대체적으로 뭐 한 중경외시 뭐 이런 데라고 치자고요. 학생 A는 교과 전형, 지역균형 선발로 왔는데 1.8로 붙었는데 거의 끝선을 붙었어요. 와, 되게 잘한 것 같잖아요. 근데 학생 B는 학생부 종합전형 하는데 이 사람은 특목고 학생이에요. 고3이에요. 일반 재학생. 교과 등급 4.2예요. 이 학생은 이 종합전형밖에 쓸 게 없다고요. 그보다 만약에 성적이 더 낮거나 일반고에서 2.5등급, 3등급이면 또 논술 전형으로 가야 돼요. 자사고 학생들도 있고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입교 열어보면 다 4.5등급인데 논술은 재수생도 굉장히 많이 붙어요. 제 아들도 뭐 논술 전형 붙었는데요. 근데 또 학생 D는 정시 전형인데 정시에서는 재수생이 한 60%, 70% 붙어요. 그러니까 6월 모의고사에서 점수 보정해야 되는 게 그래서 그렇거든요. 6월 모의고사는 전체 재수생에서 30%도 안 들어왔거든요. 정시 전형 와보면 대체로 합격한 학생들이 2등급 후반부터 3등급 대가 많아요. 근데 이제 괜찮은 대학, 소위 말해서 상위 15개 대학이다라고 이렇게 하면 정시 과목별 등급은 평균 2등급 정도 되는 상황이에요. 복잡하죠. 이렇게 복잡한데 나한테 필요한 전형, 나한테 필요한 대학, 내가 꼭 합격할 대학, 내가 갈 수 있을 것 같은 대학 이런 거 고르는 게 답이에요.
더 나은 전형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더 나은 학생이라는 게 있을 수 없고요. 답이 없고 나한테 맞는 전략적인 거. 그런 걸 골라야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입학처가 종단 연구를 통해서 학종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학점, GPA가 좋다고 얘기잖아요. 그건 1학년 때만 얘기해요. 사실 GPA 좋은 건 교과 전형이고요. 그렇게 교과 전형으로 들어와서 학점 좋은 학생들은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일 안 하고 안정적인 직장 구하거든요. 그렇다고 대학이 뭐 전형별 합격자의 취업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능 전형으로 합격한 학생들이 저학년 때 학점이 낮아 보이는 것은 반수에서 나간 학생들도 있어서 그렇지 결국 마지막에 가보면 다 수렴해요. 낮은 학점을 받은 수능 입학생은 재수 반수를 생각해서 좀 설렁설렁하고 다녔던 것 뿐이지 4학년 올라갈 때 7학기 때쯤 되면 다 비슷해져요. 이런 건 말 안 하죠. 그러니까 학원은 성적 향상했다고 어떤 학생들 받아서 성적 올라갔다고 광고하는데 대학은 어떤 전형으로 들어온 사람이 아웃풋이 좋다는 엉뚱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학이 교육을 하겠다는 생각이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 이 전형은 주로 고3들이 보시겠지만 고1도 중3도 만약에 보시게 된다면 교과 종합 수능이라는 이 삼각구도는 계속되게 되고요. 새 정부에서도 종합전형이 뭐 압도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여전히 어떻게 보면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건 교과 등급도 9등급에서 5등급으로 줄어들었으니까 사교육도 줄이고 재수생도 줄이려면 교과 전형들이 해야 되잖아요. 또 그렇게 하고 싶진 않다고. 왜죠? 우수한 학생이란 거에는 자꾸 특목고, 자사고, 과고, 영재고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고교 평준화라는 어떻게 보면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쪽에서 잠재력 갖고 선발하겠다. 이런 건 좀 답답한 거예요. 근데 입학사정관들은 자기네들이 또 답답하다고 얘기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합격할 수 있나요? 학부모들이 가장 물어보는 첫 번째 절실한 거겠죠. 두 번째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해당 학과의 커트라인 내신 등급은 얼마나요?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이걸 자꾸 입학사정관이 답답하다라고만 탓하고 있으면 그건 현실을 모르는 무지함이거나 아니면 입학사정관이라는 지위에 취해져 있는 오만함이라고 봐야 돼요. 학생들은 부족한 내신으로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을 가려고 해요. 근데 부족한 내신 등급에서 합격하기 위해서 학생부를 잘 채워야 된다는 말을 많이 듣고 심지어 이거를 컨설팅을 받잖아요. 근데 그렇게 컨설팅을 받고 학생부 기록 채우는 거는 사실 효과적이지도 못하고 불법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채운다는 거 얘기하는 것이 비교과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사실 비교과는 없어요. 지금은.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교과라고 부르는 것이 지필고사만 있냐, 중간고사, 기말고사, 지필고사만 있냐. 교과 등급은 그렇게 결정되진 않죠. 수행평가라는 게 있는데 수행평가를 정말 세게 반영하는 특목고 자사고도 있고 수학평가가 거의 뭐 올림픽 같이 참여만 하면 되고 지필고사로 매겨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교과 등급만 갖고 보기는 어려우니까 교과 세부 능력 특기사항을 보는 거고 교과 세부 능력 특기사항은 또 선생님들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또 창의적 체험 활동을 보게 되고. 근데 그럼 이런 것들이 비교과다? 비교과는 아니다. 교과다, 교과. 교과 종합 활동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고3 때까지 배우는 단위수가 204단인데요. 그 중에서 180단위가 고3 교과단위예요. 고3 1학기 때까지만 하면 192학점 중에서 174학점이 교과거든요. 91%가 교과고요. 제가 다닐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고등학교 생활은 수업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교과에서 어떻게 하느냐는 거지 세부능력 특기사항이 수업과 무관하게 쓰여진 학생의 잠재력을 설명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그걸 학원에 의뢰한다? 그것도 불법이에요. 인식에 대한 오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비교과라는 창의적 체험 활동은 18학점에 불과하니 10%만 평가한다. 이렇게 봐야 되고 3학년 1학기는 그나마 또 평가도 안 하잖아. 이렇게 봐야 돼요. 요즘은 이제 교과서에 없어졌어요. 물리학에서 베르누이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한 300년 된 법칙이에요. 네덜란드의 나니에 베르누이라는 사람이 1738년에 만든 건데 뭐 유체 운동 법칙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압력, 속력, 높이 세 개 나와요. 압력이라고 얘기하는 건 굳이 학종에서 넣고 보면 고교 유형이에요. 일반고, 자사고, 특목고 내신 받는 압력이 다르죠. 그러니까 일정한 압력 하에서는 일정한 압력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압력을 일정하게 만들면 내신 등급이 달라지죠. 속력이 다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속력이라는 건 교과 전형이에요. 교과 전형은 속력만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압력도 안 보고 추이도 안 보는 거죠.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높이라고 하는 건 뭐냐라고 하면 1학년 때 내신일 거예요.
그러니까 1학년 때 내신 잘 받은 사람이 3학년 때까지 내신 잘 받기가 쉬운 건 1학년 때 내신 못 받은 사람들이 이제부터 딴 생각들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요새는 자퇴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높이가 낮았는데 그걸 높이를 올렸다. 이런 건 이제 성적 취의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베르누이 법칙 갖고도 물리학이 좋은 이유는 물리학을 갖고도 세상을 참 설명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 학생들도 또 뭐 이 베르누이 법칙 갖고서 나름대로 뻗어서 또 탐구 활동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럼 세특의 학교 선생님들이 입학처에다 많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세특을 작성하는 학교 선생님들도 도대체 세특을 어떻게 써야 되냐. 학생의 진로 관련 관심사라는 게 있고 교과에서 또 배운 내용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섞어야 되냐. 이런 걸 학교 선생님들도 물어봐요. 그러면서 선생님들도 알아요. 뭐 심화 탐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뭐 심화 연결과 연계를 시켜야 된다. 이게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없는데 이게 뭐라고요? 압력, 속력, 높이라는 거예요. 일부 입학사정관들이 이것도 거의 거짓말이에요. 뭐 7만 명의 사람이 있으면 7만 명의 삶의 궤적이 있어서 뭐 다 다르다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결과적으로는 서열화시켜서 뽑기 때문에 이것을 평탄화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고교 유형을 서로 다른 고교 유형을 비슷하게 만드는 압력. 그걸 할 때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라는 걸 하는 거죠. 일정한 높이. 결국 처음에 등급이 좋았던 학생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 처음에 등급이 나빴던 학생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 이런 거에 대해서 또 마찬가지로 보정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일정한 속력. 속력이라고 얘기하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은 교과 전형과 다르게 뭐 수학, 과학 성적을 더 많이 본다. 전교과보다는. 성적의 추이를 본다. 이런 식으로 묶어보면 7만 명의 학생들은 대체적으로 한 7가지 유형 정도로 나눠져요. 그렇게 7가지 정도의 유형으로 나눠지면 거기서 공통된 특성을 먼저 보고 보편적인 학생을 먼저 추리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개별성을 두는 거예요. 즉 보편이 우선이고 개별이 다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기록은 뭐 평범해요. 평범하면 보편적으로 우수한 학생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범한 기록을 갖고 있는데 성적이 평범하면 곤란해지는 거예요. 성적은 우수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둘 다 우수하면 더 좋은 대학을. 둘 중에 한쪽이 우수하면 간다고 할 때는 전제. 교과 성적이 기반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학교에 따라서는 과목 선생님들이 한 줄, 두 줄만 썼다고 불편한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역시 두 가지예요. 첫째는 선생님의 잘못이겠죠. 전부 다 선생님의 잘못으로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또 불만이겠죠. 그런데 그거 말고 그럼 무슨 다른 이유가 있을까? 그 학생이 기억이 안 나는 거죠. 정말 너무 평범하게 묻혀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한 선생님의 기록만 보는 게 아니고 여러 선생님의 기록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특별하게 한 선생님이 좀 엇나가도 평균적인. 그러니까 결국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것도 평균적인 압력, 속력, 높이, 기록, 성적 이런 걸 본다는 거고 그 평범함 속에서 개별성을 추가로 약간 조미료처럼 넣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떤 학생 세특을 보면 정말 꽉꽉 채워져 있어요.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과정과 관계없는 것들도 채워진 것도 있고 과목 선생님의 애정이 꽉꽉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선생님의 애정이 너무 좋아요. 근데 기본적인 자질인 학업 역량이 부족하면 그래도 역시 또 선별 안 돼요. 높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높이 속에 예컨대 개별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수학 성적이 굉장히 좋은 학생이에요. 그럼 당연히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라고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수학 성적만 좋고 다른 과목 성적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리고 그럼 열심히라도 했을까 싶었더니 기록도 없어요. 수학만 잘했어요. 그럼 이제 수학만 잘하는 학생을 선발해야 되냐 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래도 또 선발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는 어떻게 돼요? 자기가 잘한 과목에 대한 또 탐구가 있어야죠. 흥미로운 주제가 있어야 되죠. 그것도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교과 전형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학생이 내신만 잘 맞은 경우는 학원만 다녀서 그렇거나 아니면 시험 공부만 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고 그때 그러면 수행평가가 없는 학교니까 기록이 없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거고 내신이 좋은 학생들 중에서 수행평가 정말 살벌하게 변별해서 세특 기재하는 학교도 있어요. 이제 그런 학교를 이제 특목고 자사고라고 하죠. 우리는 뭐 수행이 너무 많아서 힘들어요. 그거 다 학생들 합격시키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렇게 수행이 많아서 힘들고 그걸로 변별력을 확보한 세특을 기록한 학생을 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학생부 전형인데 학생만 보는 건 아니고 고교도 보는 전형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잘 쓰여지기 위해서 잘 봐야 되나? 저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가장 큰 문제가 여기 있다고 봐요.
잘 쓰여지게 해서 선생님한테 잘 보이게 해서 선생님한테 아부한다. 아, 이건 정말 곤란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는 안 돼요. 그럼 뭐 수업 시간에 활발하고 적극적이고 계속 피드백을 요구하는 학생이다. 아, 이건 또 어떻게 보면 여열당원이나 진상고객 같지 않아요? 이것만도 아니에요. 조용하지만 자기 성찰적이고 자기 반성적이고 발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학생. 그런 학생들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성실하고 조용한 학생은 쉽게 안 보이지만 어딘가의 기록에서 그 학생의 노력이 나타난다면 그게 잠재 역량이라는 거죠. 3년 내내 정말 활발하게 피드백하고 수학 세트 꽉꽉 썼는데 3년 내내 수학 성적이 5등급이에요. 이 학생의 잠재 역량을 어떻게 최고점을 주겠어요? 그렇게 줄 수 없어요. 기록이 아무리 좋아도 보편적인 면에서 틀려지는 거예요. 교과 내신 성적은 세특의 신뢰성만 높여진다. 대학에서 얘기하는 학업 성취 교과 등급은 기록으로 적히는 서술에 대한 신뢰성을 얘기한다. 그래서 정량과 정성은 함께 간다. 잘생긴 사람 뽑는 거 아니에요. 능력 있는 사람만 뽑는 게 아니에요. 다 갖춘 학생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이제 베르누이 법칙 제가 뭐 물리 얘기하면서 좀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 갖고 저기 비례를 들어줬는데 이거 좀 세게 얘기하면 나비의 수덕수 방정식이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압력, 속력, 높이 이게 고체는 쉬운데 물, 공기 이렇게 점탄성이 없는 거, 기체, 액체 이런 건 어렵잖아요. 요런 거 하는 방정식이 이제 비선형 편미분 방정식이라는 거야. 미적분이 그래서 중요해요. 비행기 공중에 뜨는 것도 기상청에서 오지 않는 일기 예측하는 것도 그리고 의대 모집 인원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수험생 숫자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전형이 새로 생겼다, 학과가 신설됐다. 그래서 예측하기 어렵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편입미분 방정식에 해당됩니다. 고등학교 기록은 막상 대학에 가서 쓸모가 있냐라고 얘기하면 꼭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과뿐만 아니라 문과에서도 그래요. 제 아들은 이제 철학과 갔는데 사실 수능은 윤리와 사상 3등급 맞았거든요. 근데 또 철학과 1학년 학교만 다녀봐도 고등학교 때 배웠던 윤리와 사상 별로 필요하지 않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럼 반대로 고등학생이 대학원 박사과정에 있는 논문을 읽는다? 이것도 사실은 필요 없어요. 필요 없다고 강조하는데 의심을 하잖아요. 근데 원래 논문이란 것 자체가 책하고는 또 달라요. 석사 과정에는 학생들도 논문을 못 읽는데 논문은 그냥 박사들끼리 대화하려고 쓴 그럼 제 원고가 책으로 쓰기에는 지금 그렇잖아요. 이거 딱 논문 스타일인 거죠. 그래서 심화 탐구하는 건 좋은데 심화 탐구할 때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왜 그걸 탐구했냐예요. 어떤 식으로 탐구했다 결론이 뭐였다 이런 건 안 중요해요. 왜 탐구했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것만큼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깨달은 게 뭐냐. 그리고 그런 깨닫는 과정에서 동료 학생들, 교사와 소통했냐, 피드백이 있냐. 피드백이 있으면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입학사정관 전형, 학생부 종합전형은 1 더하기 1이 2라는 걸 배웠다면 그걸 바탕으로 2 더하기 1은 3이라는 걸 갖다가 스스로 알아낸 학생들이 뽑는다. 이렇게 스스로 탐구한 학생을 싫어하는 대학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게 이제 학생부로 채워지는 거다. 그러니까 주어진 상황에 끌려가지 말고 피드백은 받고 피드백은 상황이잖아요. 주어진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내가 구해야지 구해지잖아요. 주어지잖아요. 그럼 그 상태에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그러니까 선생님이 시켜서 뭘 해요. 수행이란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럼 그 결과물은 당연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럼 어디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그것과 관련돼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그런 기록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걸 이제 학생부 종합전에서 얘기하는 반성 성찰이다. 그런 게 기록이 잘 되어져 있으면 학생부, 잘 쓰여진 학생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프리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개요가 아니니까 처음에 들어도 되고요. 나머지 6월 10일 날 하는 진짜 설명회 다 듣고 난 다음에 다시 들어도 돼요. 철학이나 공학이나 모든 학문의 역사는 사실 반론과 실패의 역사입니다. 아, 이거 아니잖아요. 아, 이렇게 하니까 안 됐구나. 그런 게 모이고 모여서 유턴도 나오고 양재학도 나오고 경제학도 나오고 현대 철학도 나왔습니다. 6장을 쓰면 다 성공하면 이상한 거죠. 실패하잖아요. 그 중에 붙었는데 좋은 데 붙었으면 원서 잘 써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경험은 제가 많죠. 그래서 제가 소통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제가 피드백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대로만 쓰진 않겠지만 제 얘기대로 쓰면 어쨌든 입학은 해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저랑 이번 2026 입시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차원에서 프리뷰 영상 찍었습니다. 저는 조차원입니다. 고맙습니다.